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의 정다인, 이은주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액면 분할까지 발표를 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뉴욕 증시의 하락세를 다음 날 이제 상승세로 바꿔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외신 이슈들도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호재가 좀 뒤늦게 나왔던 만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은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와 시장이 약간은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부터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다우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51%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0.18%, S&P 500 지수 0.27%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3대 주요 지수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날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고요. 또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도 시기가 가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던 탓에 주요 지수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보합권에서 좀 하락세로 방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이 260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주당 순이익도 5.59달러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나와 보니 6달러가 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도체 칩이 포함된 데이터 센터 매출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427% 급증했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날 액면 분할 10대 1 액면 분할의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정규 거래에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호실적 덕분에 또 액면 분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급등세가 지금은 다소 상승 열기가 약해지면서 3~4%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Stock markets today seem to be reacting to recent highs. We have to remember highs don't come every day all the time. A lot of these are momentum stocks. They need to take a breather. And this is the natural profit-taking cycle that we should expect to see. It's good, it's healthy. Doesn't mean stocks are going to go down. There's no reason for that to continue in the future. It wouldn't be surprised if next week the conversation was new highs yet again. And then we had the same question of why the day after? Did we lose a few basis points as folks took profits and rinse and repeat for the next few weeks or months? 네, 간밤 이슈들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FOMC 의사록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과 함께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지자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과 실적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6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262% 급증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3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영업이익단에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90% 오른 169억 900만 달러, 당기순이익은 148억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현재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의 매출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427% 증가한 22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출시되는 차세대 블랙웰 모델을 앞두고 기존의 주력 제품 판매 둔화 우려감이 있었지만 엔비디아 H100 GPU를 포함한 이 회사의 호퍼 그래픽 프로세서의 출하량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좋은 실적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면 분할이 진행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장외에서도 4% 가까운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식을 가볍게 나누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해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엔비디아의 실적 어떤 쪽으로 또 영향력이 나올지 해당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간밤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했지만 먼저 나왔던 건 FOMC 의원들의 의사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나오면서 사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연준에서는 인플레와 관련된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단락 짓기도 했습니다. 페드 당국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 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물가 목표를 확인을 해봤을 때 2% 정도를 향한 목표치에 아직까지는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또 지정학적 영향으로 이 물가 상승 위험이나 인플레이션, 저임금 소비자에게 미치는 압력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페드 당국자들은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현 금리가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적거나 중립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그런 조치가 적절하다면 정책을 추가로 강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페드 당국자 일부는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3대 지수를 일제히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CEO도 한마디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해당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 만큼 오히려 아예 금리 인하 없이 금리 인하의 카드는 내년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고 간밤에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사실 좋았던 CPI를 기반으로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이 코멘트들을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세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과 우리가 함께 주목했던 FOMC 의사록이 서로 양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외 주요 이슈들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미국이 먼저 중국을 향해 높은 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그에 중국이 또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25%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조치가 어제 우리 시간으로 나왔고 여기에 미국 쪽에서도 대중 관세 인상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연합에 대해서 이 무역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복 조치로 대형 수입차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중국은 2.5리터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대형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같은 조치는 주로 유럽의 고급차 업체인 BMW 혹은 벤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해당 소식으로 어제 유럽장에서 BMW와 벤츠 모두 1.5%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수입자에 대한 보복 관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앞서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중국의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의 발표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먼저 칼을 빼들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가 전혀 수입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올리는 조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중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대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국내 관련주들은 호재로 받아들여줄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제 중국 차량들의 판매량이 조금 더 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간밤 테슬라의 4월 판매 대수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유럽 쪽에서는 판매량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5개월 만에 테슬라의 판매 차량이 유럽에서 최저치를 기록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4월 판매량이 작년 4월보다도 2.3%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중국 내 판매량이 올해 초에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까지 테슬라의 고개를 돌리는 고객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유럽의 6만 6천 대 차량을 테슬라가 인도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같은 기간 유럽 안에서 전체 전기차 등록은 오히려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15%가 늘었는데 테슬라는 2%의 감소를 보였다라는 것은 테슬라가 외면당한 게 맞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되겠죠. 최근 몇 달 동안 독일이나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유럽 브랜드들도 일제히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도 오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이 제조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시작과 끝이라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에 결과적으로 각국의 판매 부진 대수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테슬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테슬라의 앞으로 주가 추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일단 오늘 발표가 됩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파르게 나왔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홍콩에서는 월드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오픈 AI에 대한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홍콩 안에서는 월드코인의 운영을 중단해라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조치입니다. 일단 오픈 AI, 챗 GPT로 유명한 AI 개발사죠. 오픈 AI가 자체적인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월드코인이라는 코인인데 이 오브스라는 기계의 홍채를 인식해서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월드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글로벌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에서는 해당 부분이 이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줘야 된다라며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내놓고 있었고요. 홍콩 또한 이에 공감하면서 일단은 원칙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코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유럽에서는 AI와 관련된 규제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앞으로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안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 혹은 관련 회사들의 주가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만큼 목요일장 흐름이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수요일장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형주 할 것 없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대체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헬스케어 섹터에 그나마 조금의 초록불이 좀 고르게 들어와 있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가 11개 섹터 중에 가장 나은 선방한 하루이기도 했죠.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3대 암학회를 앞두고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올랐고요. 애플이 0.75% 하락세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다가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0.46% 정규 거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구글 한번 보실까요? 0.86% 내림세였고요. 메타 0.68% 강세였습니다. 아마존은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알렉사가 올해 연말 대화형 AI 비서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월 구독료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아마존의 실적에 변화가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48% 꽤 크게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세미트럭 관련 내용으로 급등을 했었다가 이렇게 하락 반전한 건 이 유럽 내 4월 판매량이 15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정확히는 260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246억대였는데 훨씬 더 높게 나왔죠. 가장 중요한 칩이 포함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7%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또 매출 자체로는 1년 전보다 26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5.59달러가 예상이 됐다면 6.12달러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이던스가 2분기 매출은 280억 달러로 현재 전망한다라고 엔비디아가 밝혔습니다. 266억 1천만 달러를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도 좋은 가이던스를 제출을 했고요. 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5.95달러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10% 이상씩 더 좋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던 엔비디아인데 이번에도 가이던스까지도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이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베어드에서는 올해 GPU 470만 개, 또 내년에는 600만 개를 엔비디아가 판매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GPU 매출이 올해 1,500억 달러, 내년에는 1,600억에서 2,000억 달러 사이에 달할 것 같다라고 루피 캐피탈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분기에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또 다른 부스터가 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주식 액면 분할 계획입니다. 10대 1 액면 분할을 계획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유입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규 거래에서는 하락 마감한 엔비디아 시간을 거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간을 거래에서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하락하는 듯한 모습, 상승폭을 줄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도 이내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을 거래에서 5%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장의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당연히 특징주였지만 또 다른 특징주들 확인해보죠. 일단 타겟이 있겠습니다. 타겟은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었고요. 룰루레몬, 운동 제품의 에르메스라고도 표현이 되는
업체죠. 룰루레몬의 주가도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고 제품 책임자 사임 등 대대적으로 경영진이 교체가 되면서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솔라가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인데요. 이 AI 관련해서 최근 계속해서 전력 부족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선이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들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퍼스트솔라 외에도 다른 에너지 관련주 블룸에너지, 썬노바 에너지, 페네이즈 에너지, 썰런 모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퍼스트솔라는 18%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모더나가 되겠습니다. 팬데믹 때 워낙 많이 올랐던 그런 제약 업체가 되겠죠. 백신 제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최근에 인정받은 가운데 이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좀 상승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또 호주에서는 한 어린이가 치사율 52%에 달하는 고병원성 조류 독감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더나의 주가 계속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영향을 준 의사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3대 주요 지수를 조금 더 하방 압력을 가한 게 바로 이 의사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고집불통 인플레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요 내용 두 가지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점을 참여자들이 인지하긴 했지만 최근에 그 진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경우 긴축 정책을 기꺼이 더 강화할 수 있다.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FOMC 회의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기 전 이루어진 회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위원들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록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4월 CPI를 확인한 이후 나오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매파 의원인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라고 밝힌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런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시장은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은 줄여나가는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이렇게 박스 표시한 부분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전에는 64% 이상이었는데 이날은 60%가 채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중해진 시장이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 일정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글로벌 경기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요했던 수요 일정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5월 FOMC 의사록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수요 일정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부분은 이 미국의 3대 지수가 하락 전환을 했지만 나스닥이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이 부분은 특히 좀 상당한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종목들의 혼조를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 마감했고 전 거래일 세미트럭 이슈가 부각됐던 이 테슬라가 하루 만에 3%대 하락 전환했다는 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빅테크 종목들의 혼조세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공개했던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향해 낮아지지 않을 경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는 어떤 일부 위원들의 주장들도 좀 있었는데 상당한 내용들은 이미 시장이 좀 선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다만 이런 영향들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면서 하락 전환을 하게 될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단기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 전환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향후 금리 정책 기조에 관련된 영향으로 계속 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내 주목할 이슈로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장 시간외 거래에서는 현재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목요일장에서의 엔비디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1분기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던 호실적 기조 이 부분은 상당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2분기 가이던스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해당 이슈는 국내 반도체주 또는 AI 섹터에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0대 1 규모의 액면 분할 결정 소식에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추세적인 어떤 상승 전환 가능성이 좀 더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최근에 상향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단기적 상승 트리거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마존이 연내 AI 비서 알렉사를 이 구체적인 어떤 상용화와 관련된 이슈가 좀 제기가 됐는데 외신에 따라서는 이 아마존이 알렉사를 AI로 업데이트하면서 매월 구독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아마존 프라임 회원 연간 구독료와는 좀 별도로 좀 책정될 것이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아마존이 향후 음성 AI 사업화가 본격화된다면 이 향후에 구체화되는 어떤 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음성 AI 시장의 경쟁이 좀 더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의 경우에는 미국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퍼스트 솔라가 AI 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기대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 좀 거론되면서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 관련주의 어떤 상승 시세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들 이전 거래일에 이 블룸 에너지가 좀 급등을 했었고 이어서 퍼스트 솔라가 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시장은 전력기기 안에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SK하이닉스는 오르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던 허실적 이 기조가 저는 긍정적인 수급 유입 기대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2분기 가이던스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전망치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상향된 가이던스에 대한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국내 AI 또는 반도체 섹터에는 긍정적인 수급으로 좀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 미국 연준의 어떤 매파적 기조에 관련된 영향들 이 부분의 내용들은 사실 별다르게 좀 특이점이 좀 없었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일 수소 테마가 좀 강했던 것처럼 오늘 대체 에너지 섹터가 순환매 시세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태양광, 풍력, 수소 섹터의 단기적 트레이딩이 좀 더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일정은 좀 소요했기 때문에 당분간 개별 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단기적 이슈가 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마이갓, 엔비디아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피트 인텔의 인비디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어닝콜이 진행 중인데 곧 있으면 젠슨 황이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그 여자분이 발표를 해가지고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새벽에 맞죠? 이게 지금 다 새벽형 인간이라 이러고 있을까요? 야행성도 많잖아요. 근데 다들 지금 엔비디아 실적 이거 보고 어닝콜 들으려고 다들 기다리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렇게 정말 전화 목소리죠. 옛날에 컨퍼런스 콜이란 거는 코로나 이전에는 아예 애널리스트랑 기자분들만 허가된 사람만 모여가지고 기업이 전화로 하는 건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나중에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야 몇몇 기업들이 이제 라이브로 하죠. 미국은 바로 라이브로 다 챗으로 지금 들을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뭐 증권사가 정리한 거라던가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는 거라던가 그 요약본으로나 나중에 받아볼 수 있었지.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발전될 부분이 많다. 뭐 우리나라 얘기해봐야 밤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실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캐치를 했는데, 자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게 좀 그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이게 허들을 계속 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 할 때도 아무리 응원을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2m 30, 2m 45, 2m 넘는데 기대는 하지만 여기서 더 넘을 수 있을까? 이제 걸릴 것 같은데 등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지금 2025년도 1분기죠. 회계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2025년도 1분기 실적에 이게 내년도 1분기로 우리나라로 치면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 매출 총익이 64.6에서 76%, 78.4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표들도 지금 수치 자체가 계속 커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지금 EPS 어닝 퍼 시어인가요? EPS가 4.93이었는데 5.98이 6달러 가까이 나와버렸네요. 지금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허들을 뛰어넘었어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도 상승세는 꺾이지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섹터별로 보면 역시 데이터 센터가 주도를 했죠. 데이터 센터가 주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데이터 센터가 나오겠죠.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 266달러, 4분기 대비 23% 증가했고 1년 전 대비는 427%, 1년 전 대비해서 뭐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걸 발표했죠. 10대1 선도주 분할. 그러니까 6월 7일자로 지금 한 주 가지신 분은 공짜로 9주가 들어와요. 지금 가지신 분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물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분할을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좋아지긴 하는데, 접근성이 너무 좋아져서 일반 그냥 개인 투자들이 마구 달려들면 기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관 외국인들 머리에 던지고 떠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상승세랑 성장세가 워낙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급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찍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유동성 강화에 초점이 더 맞춰질 가능성이 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6월 7일자에 또 이 이슈가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여기 밑에 보면은 배당률도 상향했거든요. 현금 배당. 지금 이 애플이, 자 보세요. 애플이 지금 아이폰이 안 팔리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좋잖아요. 그리고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쪽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저기입니다. 치트키입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와도 저 애플 보세요. 애플이 실적이 매년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플은 매년 뭐를 하냐면은 엄청난 양의 자사주를 산 다음에 그걸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그냥 올라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 가만히 있는데, 나 10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플 본사에서 그 주식을 싹 다 산 다음에 반을 산 다음에 반을 불태워줘. 그럼 나 가만히 있어서 내 가치가 2배가 돼요. 내 주식의 가치가.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반을 불태워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은 끊임없이 오르고 필수 소비자라는 인식과 함께 워렌 버핏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버크셔에서에 의해. 지금 보면은
분할 발표했죠. 배당 늘린다고 했죠. 거기다 아까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그것까지 하면은 그쵸?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급인데 저런 옵션 장치까지 넣으면 이건 양념이에요. 그거는. 거기다가 간장, 고추장, 소금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맛이 더 살아나요. 고기의 육질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기, 막 소스 맛으로 먹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고기에 약간 뭐 텁텁함이랑 고기가 조금 잡내가 나는 거를 소스 맛으로 죽여서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고기 자체가 일단 맛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마법의 소스까지 뿌려버리면 이거는 사기죠, 사기. 완전 사기입니다, 지금 이거. 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AI 컴퓨팅 1분기 매출액 나오고요. 이거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거 나오고요. 데이터 센터 잘 나왔다. 이거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다음으로 차지하는 그 비중들이 나오죠. 게임 및 AI 이쪽은 게임 매출은 1분기 2025년도 1분기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8% 감소했고 1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 증가했다.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야로 보겠습니다. 원래 게임 분야로 설명을 드렸죠. 원래 엔비디아는 게임 분야에서 커왔었습니다. GPU로. 게임 분야랑 PC 분야 GPU에서 커왔었죠. 인공지능으로 터진 거고. 자동차 및 로봇공학 여긴 전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11%. 그러니까 여기도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성장했죠. 아까 전에 그 게임 분야 전년 동기 대비 하나 빼고 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놀라운 분할 얘기가 나온 겁니다. 6월 6일까지입니다. 6월 7일 기준이니까 6월 6일 현충일 기준 가지고 계신 분은 9주를 추가로 그냥 받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엔비디아 한 주라도 더 갖고 싶어서 지금 난리인데 그냥 줍니다. 근데 6월 7일 날 장 마감 후에 분배가 되고 6월 10일 월요일에 개장할 때 분할 조정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유동성이 더 확대가 되고 지금 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쵸? 뭐 개인 투자가 달려든다고 매물 폭탄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부터 지금 달렸냐면은 자 2023년도 4분기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분기랑 좀 달라요. 그쵸? 달라요. 2023년 4분기에는 여기 보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11%밖에 안 늘었습니다. 이거 이제 제일 많이 봤죠, 계속. 데이터 센터가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게이밍이에요. 나머지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게이밍은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4분기 대비 반토막 났었고요. 데이터 센터도 1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때는 오토모티브가 100% 이상 증가했지만 오토모티브의 비중은 너무나 작죠. 5%가 안 돼요. 오토모티브는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렸냐?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분기를 볼까요? 2024년도 1분기로 들어서면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도 아직 안 바뀌었죠. 2024년도 1분기에도 게이밍은 38% 마이너스가 났고요. 데이터 센터는 14%밖에 증가가 안 했고요. 이때도 오토모티브만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조금씩 변합니다. 2분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2024년도 2분기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보시면 오토모티브가 100%씩 성장을 하다가 여기서 15%만 성장하고 이때부터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10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게이밍도 전환해서 플러스 전환하기 시작하죠. 2024년도 3분기, 2분기의 기세를 그대로 끌고 갑니다. 2024년도 3분기를 보여주세요. 예, 그대로 끌고 가죠. 데이터 센터 또 100% 이상 성장했고요. 게이밍도 완전히 전환돼서 81% 이상 성장했습니다.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죠. 성장률이. 그리고 2023년도 4분기로 들어섭니다. 바로 전분기였죠. 오늘 2025년도 1분기 실적 나오기 바로 전분기까지 이 기세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2024년도 4분기로 보겠습니다. 네, 또 100% 이상이죠. 지금 3개 분기 연속 데이터 센터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은 플러스 전환된 대로 게이밍도 계속 달리고 있죠. 오토모티브는 이제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하지만 오토모티브는 비중이 너무나 적죠. 아까 처음에 오토모티브가 100% 이상 성장할 때 5% 가까이 비중이 됐는데 1.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오토모티브가 성장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강하게 성장을 했고 이 부분이 그대로 2025년도 1분기까지 기세가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했듯이 그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온 엔비디아가 이제 질투의 화신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금 인텔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텔이 그렇게 무시하던 인텔이 엔비디아를 얼마나 깔아뭉개고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했죠? 지금 매출은 9%, 2023년도 1분기 인텔 실적인데 매출은 9%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 났어요. net 로스가 났습니다. 주당 순손실이 0.09예요. 물론 0.66의 손실에 비해 줄었지만 아직도 손실입니다. 아예 플러스도 아니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텔의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클라이언트 컴퓨팅 이걸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여기 있는데 5%밖에 안 증가 안 했고 비중이 18.1밖에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인텔은 주인공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인텔이 어느 정도로 지금 주가가 악화되고 있느냐. 지금 엔비디아는 1000비디아를 가고 있는데 인텔은 지금 데칼코마니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목표 주가는 21.07 높게 해서 68달러까지 나와 있는데 투자 의견을 보세요. 시장의 지금 의견을 보면은 바이가 안 나옵니다. 인텔이 홀드예요. 홀드. 인텔이 홀드라는 거 지금 반도체 씬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의 주가를 보면은 참혹합니다. 지금 옛날에 윈텔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짝꿍을 맞춰서 가던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혼자 틀어버렸죠. 아무리 인텔 원래 이런 시장은 냉혹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짝꿍을 맞췄더라고. 우리가 손캐듀오 하잖아요. 케인이 떠나면 손흥이 혼자 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옛날에 윈텔이 잘 나갔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하다가 모바일 시장으로 변하고 인공지능 시장으로 변해서 혼자 떨어져 나가서 코파일럿을 간다고 해도 굳이 지금 인텔을 데리고 갈 법적인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을 혼자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으로 잘 갔잖아요. 인텔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개파락을 해가지고 개파락한 부분도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저점이 한 3번 있었거든요. 저점이 3개 있죠. 근데 그 저점을 개파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락 추세 전환이죠, 이거.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월봉이 만약에 우상향이라면 일봉에서 저렇게 단기적으로 아일랜드 갭 나오는 거 반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봉, 월봉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다시 전저점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3번의 전저점 주봉에서 여기를 만약에 깨잖아요? 그럼 한 단계 또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혼자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벤자민의 시간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인텔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벤자민 무어의 시간도 아니고. 월봉도 지금 심각하죠. 이 저점을 깨면 저기 2013년 저점 테스트를 가야 돼요, 지금. 2013년. 10년 전 저점 테스트를 가기 직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인텔의 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젠 인텔이 엔비디아를 부러워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극명하게 들어가죠. 엔비디아, AMD, 인텔. AI 칩에서 이 세 개의 이 칩 회사의 레이스를 보여주는데, 자, 엔비디아, AMD, 인텔이 옛날에 완전히 무시하되 같이 놀자고 했는데 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엔비디아가 점점 이게 칩의 크기가 그림이 커지잖아요. 칩의 크기의 그림이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보시면 칩의 크기의 그림이 인텔은 칩의 크기가 그림이 조그맣게 되고 칩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엔비디아는 AMD 같은 경우는 중간에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칩의 크기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지금 데이터 센터 쪽이 70%를 이 인공지능 시대의 이 비중이 70%를 엔비디아가 먹고 있어요. 근데 여기 AI 칩에서의 그 존재감이 아예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네, 여기 간단히만 보죠. 시간 없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AI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넥스트 게이밍이라든가 여기 우리나라 삼성전자 나오는 엣지 컴퓨팅 있죠. 바로 마지막에 그 엣지 디바이스에 나오는 컴퓨팅까지. 여기서 GPU가 많이 쓰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백종원 선생님이 아무리 라면을 잘 끓여도 조리학과 학생 100명이 1분에 끓이는 100그릇을 못 따라갑니다. 그게 GPU의 능력이거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지금의 1, 2, 3, 4, 5번 이 시대의 화두인 부분에는 GPU가 더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텔의 CPU는 완전 내쳐진 데다가 GPU 시장을 먹은 다음에 CPU 시장까지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죠. CPU와 GPU를 합친 슈퍼칩을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인텔은 파운드리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거의 칩 시장에서도 지금 완전히 저기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타를.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국 인텔을 부러워했던 회사인데 이게 촌철살인의 사진 한번 보고 하죠. 어닝 위스퍼 X에 나온 건데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진짜 촌철살인이죠. 옛날엔 반대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죠. 아 과거가 그립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오늘은 뭐 이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갓비디아 천비디아 호레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만큼 이제는 국내 증시의 영향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매드토크에서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확인을 해보시죠. 매출 260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6달러 12센트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 나왔습니다. 매출 1년 전에 비해 262% 급증한 결과였고요. 특히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 전년 대비 427% 급증하는 영향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급증은 컨퍼런스 콜을 들어본 결과 이 호퍼 덕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가이던스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 280억 달러로요. 예상했던 260억 1천만 달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 향후 블랙웰이 3분기부터 생산이 가속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까지 나왔는데요.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죠. 블랙웰이 나오게 되면 이 가이던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더 높은 그런 매출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실적 1년 전과 또는 예상치와 비교해보면 특히 예상치와 비교를 해보면요. 6에서 7% 정도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예상치를 항상 최근 2자릿수 넘게 상회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난 분기 모두 11.4%, 18%, 30% 가까이 이렇게 크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 보였는데 이번에는 6에서 7% 정도로 이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시간외 거래에서 정말 놀라운 급등세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와 연결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실적이 나온 걸까요? 네,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나왔다는 게 아니고 예상을 초과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정도는 이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260억 불, 가이던스도 중요한데 가이던스 280억 달러였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원래 숫자 246억 불 요것보다도 원래는 한 50억 불 이상 1분기 실적, 2분기 가이던스는 270억 달러 이상이면 좋겠다. 그런 심리가 내포돼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도 한 10억 불씩 더 나왔지 않습니까? 잘 나온 거고요. 내용적으로 봐더라도 데이터 센터 핵심이죠. 데이터 센터가 80% 이상인데 비중이 이번에는 비중을 더 높여서 86%까지로 데이터 센터는 전분기 대비 23% 넣었으니까 상당히
핵심 사업은 고공행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매출이 좋으니까 이익률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익률도 한 69% 나왔으니까 전분기보다 계속 올라간 겁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주식만 본다면은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이라는 그 10대 1에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1,000불 정도. 스탁 스플릿을 했다는 것 자체도 투자자들한테는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거래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걸 보면 전체적인 내용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은데요. 목요일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움직임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말이에요. 잘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얼마 잘 나왔나요? 퍼센트로 계산해 보셨나요? 전년 대비했을 때 뭐 400%다 이런 거 말고요. 매출이 잘 나왔다 이런 초등학생들 계산할 수 있는 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260억 달러 그다음에 EPS 같은 경우는 5.7 얼마였죠? 예, 나왔는데 그리고 가이던스 280억 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얼마 덜 나왔단 말씀드렸죠? 한 6, 7% 더 나왔어요. 그럼 주가는 6, 7%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희망할 수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그걸 힘있게 하면은 6, 7% 이상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시간에서 6, 7% 이상 요 정도에서 머무는 거는 그 정도는 일단은 안심이다. 왜? 실적이 그 정도 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주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자리에도 이제 하루가 남았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막 해석을 하겠죠. 해석에서 뭔가 색다른 것이 나오면은 더 갈 수도 있고 해석에서 뭔가 조금 찝찝한 게 있으면은 오늘 지금 시간에서 한 6%대 올린 것보다는 덜 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컨퍼런스 콜에서 특별히 나쁜 게 없다는 가정을 하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오늘 지금 발휘한 그러니까 예상보다 한 6%대 이익이 더 잘 나왔다는 그 정도 오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좋긴 한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아주 좋으면 사실은 이 정도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5%, 6%가 아니고 10% 이상 상승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근데 금리 환경에 대한 낙관 일색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비트한 거 상회한 정도로 일단 오늘은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해석이 달라지면은 변동이 있겠죠. 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최근에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비디아 하면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제장에서도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국내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어저께 하이닉스가 막판이 아니고 어저께 셌고요. 특히 한미반도체도 셌고 이랬는데 이제 그거는 해석이 좀 두 가지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미리 반영했느냐 아니면 다른 뉴스에 의해서 움직였느냐는 걸 본다면은 사실은 하이닉스에서 나온 뉴스가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이닉스도 했고 한미반도체에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이제 엔비디아 이슈만 반영된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냐? 사실 엔비디아 별도로 하이닉스는 어저께 하이닉스 관계자가 외신하고의 인터뷰에서 하이닉스 HBM 최신 제품에 대한 수율이 거의 80%에 가까워졌다는 그 코멘트가 전달되면서 그게 아마 오후장 들어가면서 알려진 것 같은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를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도 끌어올린 전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관련되고 다시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랑 관련되니까 꼬리에 꼬를 모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6% 잘 나왔다. 시간에서 6% 잘 나왔다. 그럼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어저께 오른 면이 있으니까 어저께보다 더 많이 오를지는 조금 퀘스천입니다. 어저께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오늘 엔비디아가 스탁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그 측면도 본다면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받는 건 맞고요. 하지만 어저께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으니까 어제보다는 좀 덜 상승률이 반영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슈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말고 다른 주식인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장님도 DS 부분 반도체 부분 변경을 이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는 컨퍼런스콜에서 엔비디아에서 특별히 삼성에 대한 무슨 Q&A가 있지 않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포지티브한 게 없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특별히 오늘 주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비 업체들도 하이닉스 같이 한미반도체 딱 하는 거, 또 한미반도체 비슷하게 HBM에 특화되고 삼성전자 거래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주식, 이런 주식은 오늘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넌 HBM이나 그런 주식은 별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일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